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8월 25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요. 목소리도 오랜만에 좀 활기찬 목소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추세 라인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오늘 잭슨홀이 있다는 거는 뭐 모든 분들이 이제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잭슨홀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말이 나올지는 일단 오늘 밤 주목은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요. 파월은 알까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보다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워낙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전에 잭슨홀에 도착한 파월의 모습인데요. 잭슨홀도요, 왜 잭슨홀이 붙여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이제 코인 위키 저희 멤버십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낙관을 통해 좀 홍보했고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루 2,000원입니다. 하루 2,000원, 커피값도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데 조차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돈을 잃는 게 당연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있죠. 저희 회사 아니어도 되니까요, 지식을 쌓는데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 통해서라도 지금 멤버십 2,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하루에. 한 달 기준으로 6만 원인데 하루 기준으로 2,000원이잖아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잭슨홀에 도착한 파울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었는데 이걸 나왔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보시면 장대 음봉 뒤에 이 추세 라인을 지금 거의 이탈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또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잭슨홀까지는 그리고 버티고 그 다음 이제 하락으로 이어갈 줄 알았는데 뭐 선방향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딱 이 말을 하고 후속편으로 이어가다고 하는 것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 영상 먼저 복기를 좀 해줄게요. 블랙록 기관 얘기 싹 제가 얘기하고부터 뭐 뉴스들 나왔어요. 그러면 센티멘탈 사이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영상의 패턴은 딱 이거였죠. 제가 이 패턴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 비트가 굉장히 유사한 구간이고, 지금 이 패턴대로 간다고 하면 주봉상으로 잠깐 보면 이 정도까지 빠져야 한다, 여기까지 빠져야 하는데 여기 라인이 거의 2만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세팅해놨죠. 저도 잠깐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저도 보이시다시피 뭐 저는 뭐 그냥 트레이더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워낙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6억 정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4억 3천이었는데요. 2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시드를 좀 투입해 놨고, 이 시드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무료 전체 영상에서 보여주기 좀 힘들고요. 그냥 투자 포트폴리오는 영상 멤버십에서만 공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이용하시면 되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구간을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지금 패턴이 센티멘트 패턴 사이클로 돌아가는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을 잘 보면 거의 기간적으로 거의 10월, 11월이다. 근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ETF를 준비하면서 채용이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요번에 이런 기사 하나 전달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연기됐다. 근데 이 연기가 어디까지 연기가 되냐? 무작정 연기가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기되는 마지막 시점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짜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에 만약에 ETF가 승인되는 형태가 나오면 이거 진짜 이렇게 위로 가는 패턴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사이클을 만약에 패턴대로 간다고 하면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센티멘털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속에 이제 이 구간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개한다라고 끝났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간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영상이 끊겼는데, 이게 업비트 차트로 보면 딱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후속이 어떻게 되냐인데 이 센티미터 사이클의 그 후속 여기 부분은요 어떻게 가냐면 보통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보통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것들이 나왔냐 물어보면 나왔었어요. 바로 과거 비트 스탬프 차트를 보면 어느 구간이냐면요.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한 번 상승을 쭉 하고요. 그 다음 쭉 빠지죠. 그러면 기간적으로 다시 여기서 고려를 해봐야 할 게 여기 부분이잖아요. 이때가 기간적으로 딱 대입을 해보면 2024년도 1월부터 6월 사이 있죠. 이 구간이 여기에 만약에 10월부터 11월까지 ETF가 현물 상장을 한다. 쭉 올라가죠. 그게 이제 2024년도 쭉 끌고 가서 한 3월까지 끌고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구간에 이제 뭐가 터지냐?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포인트예요. 인하 포인트를 갖고 가고요. 인하 포인트를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인하에서 하락 맞고 여기서 흔들죠. 여기서 흔들 때 잘 보시면요. 이 구간 보이세요? 여기 아래 꼬리들 쭉 달린 거 이게 매집했던 포인트들인데요. 이 매집했던 포인트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흔든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처럼 중립금리가 이제 지금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이제 저금리로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6%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까지 제로금리를 갈 수 있냐? 없다. 그러면 3%까지 가는데 쭉 하락을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0.5, 0.5 이렇게 천천히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리는 동안에 시장이 또 충격을 가야겠죠. 그러면 쭉 빠지고 올린 다음에 인하 한번 맞고 다시 여기서 매집 쭉 하고 그 다음 다시 상승 턴하는 거. 이렇게 하면 차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지그재그 하면서 매집하고 그러면 차트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만들어졌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도 차트가 지금 보이시죠?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예요. 채널 라인이 또다시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파도를 타고 웨이브를 타고 가고 있죠. 그러면 저점이 또다시 올라가는 구간으로 해서 쌍바닥 외바닥 찍고 다시 상승 그리고 전고점에서 채널 라인이 다시 만들어지는 방향. 근데 이 시나리오는 결국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만 갈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일단 첫 번째가 이 구간에서 ETF가 현물이 승인돼서 올라가는 거 다시 인하에서 이슈를 맞고 다시 하락하고 지지에서 매집을 하고 다시 상승 사이클로 전고점을 보러 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가면은 연도가 찍히는 게 언제냐면 2025년, 2026년이에요. 결국 이 시기는 뭐가 되죠? 세금 이슈 이제 붙죠. 기관 들어오죠. 결국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시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 아니에요. 근데 진한이 형이 보는 시나리오는 하락 오파일 수 있다고 보잖아. 맞아요. 예. 하락 오파는 제가 보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 결국 이 구간에 대한 걸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가 이제 별표가 나오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시드를 제가 영상 찍으면서 시드 충전하는 거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시드 충전했느냐? 여기는 그만큼 맥자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손절 보는 거에 대해서는 잃어도 괜찮다. 잃어도 의미 있게 잃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는 나 배팅해 볼 만해. 라고 해서 배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이제 쌍바닥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쌍바닥 시나리오는 애초에 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아예 오파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애초에 봤던 이 시나리오대로 가겠죠. 이제부터 그러면 제가 나온 시나리오를 이제 조목조목 이제 좀 따져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따져볼 거냐면 일단 오늘 이슈들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과 이건 너무나도 닮아 있다. 이거는 코인판이 만약에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하락 5파로 가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하면요. 저는 이거를 데자뷰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어느 때냐면 1930년도 주식시장처럼 붕괴하는 시나리오예요. 주식시장은 1930년에 붕괴를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서 뭘 됐냐면 지금까지 우상향을 점점 했어요. 제가 말했던 1930년도에는요. 대공황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과 정말 폭락을 했거든요. 이때의 시나리오를 갖고 와 보면 자 볼게요.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의 1930년도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근거 자료예요. 아래는 비트코인의 현재를 나타내는 표고요. 위에는 1930년도에 대폭락이 나왔던 시점인데 이 흰선을 잘 보세요. 이 흰선을 잘 보면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다시 고점을 가고 고점을 찍었던 이 부분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고요. 대공황 때는 그러고서 폭락으로 일시를 갔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폭락의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근거 자료인데요. 이 토대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오파는요. 현재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파가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차트적으로 이 오파가 더 이어져서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이 시나리오대로 가서 새로운 저점을 보는 시나리오. 요게 이제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경우도 초기 성장에는 엄청나게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대공황과 같은 정말 끝도 없는 추락이 한 번은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많이 이 표를 얘기를 해줘요. 그만큼 비트코인 안에서도 결국은 우상향이지만 이 지금 남아있는 판들에서 투자자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미래의 코인이 오를 것 같아요 물어보면 대부분 옳다라고 한대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가격에만 너무나도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털 대공황 같은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보는 관점이 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마스터카드가 바이낸스 카드에서 파트너십을 사실상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바이낸스에 대해서 미국 기관도요 바이낸스를 제가 봤을 때 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 패권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거래소에 있어서 바이낸스보다 더 코인베이스나 더 미국이 밀고 있는 코인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페이팔이나 이렇게 엮여가면서 미국 중심으로 저는 거래소가 생태계가 재정립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악재라 보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화에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 중심으로 새 세팅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또 이런 게 있었잖아요. SEC가 이번에 비트스탬프를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중단하지만 이 전문을 잘 읽어보면요. 지금 당장은 중단하지만 제도권화에 들어왔을 때 저는 다시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더 단계적으로 밟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첫 시작이 저는 ETF 현물이라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매수 매도벽이에요. 정말 여기서부터 제가 진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게 제가 이번에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이 왔을 때 이 구간에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매수벽이에요. 네. 근데 이 매수벽이 지금 어디에 깔려 있느냐를 잘 보면요. 보이시나요? 일단 24K에서 1차 매수벽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1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3차, 4차입니다. 4차를 보면 16,000원에서 18,000원의 매수벽이 일단은 얕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땐 가기 힘들고요. 20,000하고 22,000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간 있죠?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박스권 구간이요. 2022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 매수벽이 일단 깔려 있습니다. 근데 방금 또 보여드렸던 이 1번 구간 있죠? 1번 구간이 24K 구간인데 이 구간에는 매수벽이 사용을 했어요. 이미 여기서 매수벽에서 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지지에 강력한 게 몰려 있는 게 20K에서 24K다. 그걸 이제 달러로 보면 20K에서 24K 구간은 여기다. 그러면 여기 아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센터멘트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여기 구간. 제가 여기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여기 구간에 지금 매수벽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여기가 지금 맥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고 ETF 승인 나고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 이걸로 지금 좀 유력하게 보고 있다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의 얘기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인하 그리고 매집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벽을 근거로 잡을 수도 있고요. 결국 그러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가 그때 돼서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이게 결국은 성지가 될 수 있는 글이긴 한데 댓글에서도 와 이거 진짜 뇌피셜이지만 좀 그럴싸한데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이 추세 패턴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이 깨지면 안 됐어요. 이 구간이 지금 깨져 버렸고요. 지금 여기 나왔던 여기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장대 연봉으로 빠졌고 이거는 솔직히 다시 1대1 패턴으로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는 매수벽이 밀려있는 걸 봤을 때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잭슨홀에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시장이 다시 반전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트레이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구간을 단번에 돌파하기에는 이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차트는 전 본 적도 없고요. 이런 차트는 나온다고 다시 내려오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일단 8월 월봉만 보더라도 지금 밀려있다. 월봉만 보더라도 지금 이 월봉 차트가요. 딱 걸려있는 차트거든요. 보면 이 삼각수렴상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요. 결국 8월에 이 저점을 깨지지 않는 봉이 나오더라도 9월에는 한번 깨서 밀렸다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봉을 횡보를 시키고 그 다음 올리든 차트를 뭔가 모양새를 월봉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시각입니다. 지금 결국 8월은 제가 봤을 때 시간상으로 이제 디데이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5, 6일밖에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점을 지키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9월에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 9월에 만약에 이걸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9월에 만약 이거를 턴을 시킨다. 그러면 3개월 봉이 변하는 봉이기 때문에 보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월이죠. 그럼 10월 봉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턴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저점 깨지 않고. 그러면 와 이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봉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뭘 할 수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저점이 너무 붙어 있어요. 이런 저점은 깨려고 만든 게 아닌가. 깨려고 만든 게 아닌가.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일단 일봉상으로도 거래량이 매도로 턴을 했고요. 월봉만 하더라도 지금 이때 나왔던 거래량 있죠. 이때 나왔던 거래량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 비율로 보자면 이 음봉 3개와 양봉 지금 5개 있죠. 3, 5를 봤을 때 거래량이 일단은 7대 3, 6대 4까지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지금 맞바꿈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이거 같아. 지금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의미심장한 애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 얼마 전부터 코인판에서 화두가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로 비트코인을 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이슈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고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세 번째 고래가 누구인지가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미스테리한 고래가 누군지, 이 미스테리한 고래가요. 왜 미스테리하냐면 3개월도 안 됐는데 11만 5천 BTC 이상을 획득했어요. 이게 얼마냐면 하나로 4조가 넘어요. 3개월 동안 4조를 샀어요. 정체불명의 비트코인 고래가 불과 3개월 만에 3조 1278억 94만 8,850억 달러 상당의 11만 8,300에 추적해 그 정체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파봤어요. 도대체 누굴까? 근데 보통 비트파이닉스하고 바이낸스는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기관으로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 근데 이 세 번째 고래가 얼마 전에 나왔던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요. 최근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신청을 앞두고 3개월 만에 3조를 샀어요. 되게 메시지가 강하지 않아요? 3개월 만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블랙록이 맞다? 아니다? 이게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게 확신에 대한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블랙록이 아니라 로빈후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블랙록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론만 말하자면 블랙록이고 로빈후드고 일단 누군가 3조를 산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보도 좋을 텐데 미쳤다고 3조를 비트코인만 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뭐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이미 돌아가고 있고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현물 ETF 가능성이 워낙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현물 ETF는 정말 호재 중에 호재라고 했잖아요. 제가 주식시장을 정말 레파토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대규모의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부터요. 시장이 완전히 우상향으로 턴을 했고요. 그 시장 안에서 기관과 개미들에서 손바꿈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만큼 현물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하락 우파가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상승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이제 마지막이다. 저도 이제 베팅을 하기에 마지막이고요. 더 하방으로 가면 오케이. 그때는 진짜 본시도 꺼내는 거고 지금 여기는 한 6억 정도 사고 턴에서 먹으면 오케이. 대신에
이날 시점에 한 번 더 매집하는 시나리오로 이제 하락 오파는 끝났고 이제 완전히 턴을 하려고 하는구나 볼 수 있겠죠. 그렇게도 오늘 좀 정말 많은 내용 다뤘어요. 시드가 정말 언제 투입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통해서 멤버십 들어오시는 게 정말 베스트고요. 또 그냥 이렇게 무료 공개도 똑같이 합니다. 월수금 똑같이 촬영할 거고요. 뭐 지금처럼 그냥 일반 영상이 뭐 퀄리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같이 하니까요. 전 좀 더 안전한 매매로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센티멘탈 사이클의 후속 그리고 ETF가 지금 세 번째로 로빈후드든 블랙록이든 결국 누군가는 지금 이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주말입니다. 이제 또 생각해보니 8월이 끝나네요. 정말 돌이켜보면 2023년도가 정말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코인판에도 정말 의미심장한 달이 이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올해에서 이제 가장 큰 방향성이 나오는 게 9월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2023년도 저와 함께 그리고 코인판에서 꼭 돈을 벌어서 졸업 같이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